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동물학대 논란까지 빚어졌던 김해 부경동물원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다 양식장 밧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폐기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의령군 도시재생사업 선정부터 김장 나눔 행사,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까지 우리 지역 국회 이슈를 짚어봅니다. 앞으로 경남에서 자녀가 2명이면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해 한 동물원에 있던 사자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됐던 갈비사자 기억하시나요? 당시 동물 학대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이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른 몸에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는 일명 갈비사자로 논란이 됐던 김해의 한 동물원입니다. 지난 8월 운영이 중단된 이곳에 김해시 공무원들이 다시 찾았습니다. 14일 동물원 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원 등록도 취소가 되었고 동물원 등록증도 반납을 받았습니다. 현재 동물들은 아직도 일부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차점검한 것입니다. 지난 6월 비쩍 마른 몸의 갈비사자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며 동물원의 운영난과 관리 부실까지 지적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원 수족관 관리법이 개정됐는데 제일 큰 변화는 시설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꾼 것입니다.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선 필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존 업체들에겐 5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내에 운영난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가축의 경우 분양이나 판매가 쉽지만 문제는 호랑이와 표범 등 대형 동물입니다. 별도의 보호시설을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갈비사자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보호시설은 없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다른 동물원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럼 그 다른 동물원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허가 기준 하에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단위에서 관리 감독 그리고 허가를 잘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참했던 갈비사자 등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단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세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 기장군 앞 바다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다 양식장 밧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폐기 처분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이동항 선착장. 거대한 몸체가 지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장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래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양식하는 밧줄에 걸려있던 것을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고래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배가 하늘로 보고 양식장 안에 들어가 있어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상해서 이래 보니까 이 고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꼬리에 높은 매가 배로 해갖고 땡기 내갖고 이래 여기까지 꽂고 왔지요. 이번에 발견된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고래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밍크고래 등과 달리 참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생태 연구 등에 사용하거나 폐기 처분만 가능합니다. 무게 7톤에 이르는 고래 사체를 옮기기 위해 이처럼 크레인을 장착한 대형 화물트럭까지 동원됐습니다. 참고래는 최대 25m까지 자라고 체중은 70톤 정도까지 성장합니다.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참고래는 길이 11m, 둘레 4m가량으로
2살 정도인 어린 개체로 추정됩니다. 1900년대 초반 국내 전 해역에서 발견됐던 것으로 보고돼 있지만 최근에는 개체수 감소 등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도 근처부터 북지방까지를 회유를 하는 개체들이 지금 이 계절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조금 더 남쪽 지방 따뜻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해경은 고래를 혼액하거나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일본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폐원 위기를 극복하고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는 인기 동물원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각색한 드라마가 나올 만큼 동물원 살리기의 성공 신화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사히야마 동물원 관계자들이 진양호 동물원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진주를 찾았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직원들과 함께 기니피그와 미어캣 등 앙증맞은 동물들이 있는 사육시설을 둘러보는 사람들. 사슴 사육장에서는 사뭇 진지한 얼굴로 오랫동안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일본에서 온 아사히야마 동물원 직원들인데 진양호 동물원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진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아사히야마 관계자들은 진양호 동물원을 직접 찾아 시설과 사육동물 등을 살피고 실무진들과 동물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やっぱりこの自然の中にある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木だったりとか緑だったりとかがすごくたくさんあって、であまり人工的にこう斜面を人に合わせるように平らにしてなくて、そういう意味ではすごく自然な中にこう動物たちがこういるっていう感じなので。 지난 1967년 개원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폐원 위기를 겪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물을 사육시설에 두는 게 아닌 각 동물이 가진 특성과 본능을 자연스레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동 전시를 1990년대에 도입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동물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노하우를 가진 아사히야마 동물원으로부터 이전 예정인 진양호 동물원 시설 배치와 설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직원들을 진주로 초청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도겐 원장이 진행하는 초청 특강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경영 철학과 함께 폐원 위기를 딛고 세계적인 명성의 동물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공유됐습니다. 특히 진양호 일원의 자연환경과 진주시의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한 진양호 동물원 이전 관련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やっぱりこう自然と親しんだりとか、例えば子どもたちの遊びの場だったりとか、それに少しちゃんと教育的な意味がしっかりあったりとか。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동물원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인 진주시는 현재 동물원 규모보다 7배 이상 커진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사육동물 개체당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민자 유치를 통한 복합 공간도 조성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양호는 진양 호수를 비롯해서 자연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진양호 동물원이 다시 재조성되거나 리모델링 된다면은 아주 특화된 동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서부 경남 유일 공영 동물원인 진양호 동물원. 해외 동물원 선진 사례를 통해 사육동물과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조혜진 국회의원은 15일 의령군 의령읍 중동지구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의령 전통시장 일대에 국비 180억 등 총 사업비 673억 원이 투입돼 특화 재생 플랫폼과 감동 맛탐험 놀이터 등이 만들어집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돼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중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거제면 사무소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거제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500여 포기의 김치를 담았습니다. 서 의원과 면민들이 만든 김장 김치는 관내 27개 경로당과 저소득 가정 등 150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신고돼 수사를 받을 경우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 지도와 교육 활동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창 본곡 테니스장 보수공사와 파룡 배수장 자동 제어 시스템 구축, 어린이 공원 CCTV 설치 사업 등 창원시 의창구 현안 사업에 사용됩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의창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앞으로 경남에서 자녀가 2명이면 입학준비 물품 구입비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도 교육청은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부터 입학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전국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내년 3월 경남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5만 3천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영시 도산면 탐막산에서 지난 14일 2023년 산불 진화 시범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훈련은 등산객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대형 산불로 확산하면서 인근 민가와 공장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가정됐습니다. 훈련에는 산림당국과 통영소방서, 통영경찰서, 부산지방기상청 등 16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헬기 8대와 차량 24대 등도 동원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훈련과 산불 예방 활동으로 산불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창원시 체육인의 밤이 지난 14일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올해 창원시 체육계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30여 명의 체육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열린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열린 전국체전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의령군이 오는 16일 의령 전통시장에서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원 열쇠 달기와 의령의 대표 먹거리인 소고기 국밥과 팥죽 나눔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어린이 댄스 대회와 노래자랑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시장 내 미용실과 협의해 무료 커트 행사도 진행됩니다. 한편 의령 전통시장은 올해 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 모금액 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13일 기준 김해 지역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는 2,071명이며 100만 원 이상 기부자도 51명에 달했습니다. 김해 고향사랑 기부금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지원, 지역 아동센터 합창단 지원,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에 사용됩니다. 김해시는 지난 9월 기부자와 시민 설문조사와 기금 운용 심의를 거쳐 경남 최초로 기금 사업을 선정했습니다.